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설 연휴 때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술병이 났는데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고생할 때마다 야, 술 좀 덜 마셔야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술 마시나 봐라. 이러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네요. 자, 뭐 올해는 좀 이거 술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올려드리는 날이죠. 근데 시장이 또 워낙 변화무쌍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연휴 지나고 난 다음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뭐든지 사면 다 벌 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저 아침에 불안했었죠. 미국의 CPI가 지금 시장 예상치가 한 2.9% 정도였었는데 이게 3.1%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10년물이 한 14bp 정도가 올라왔죠. 2년물 같은 경우는 17bp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요러면서 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출발했는데 뭐 그래도 양시장 다 양선을 좀 뽑아내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그냥 장대 양선을 뽑았죠. 자, 뭐 이거 보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양선을 뽑았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 종목 추천해 드리는 시간에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기술적 분석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좀 이렇게 조회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일랜드 갭이라는 거. 지금 여기서 상승 갭이 떴죠. 상승 갭이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지금은 또 하락 갭이 떴습니다. 이 연휴 전 여기서 상승 갭이 뜨고 여기서 하락 갭이 떴죠. 그러면서 이게 섬처럼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요게 한 개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게 요런 모양으로 좀 뭐 이러다가 아래로 빠지거나 이러면 이걸 갖고 아일랜드 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일랜드 갭은 굉장히 강력한 반전 신호예요. 상승을 하던 주식 같은 경우는 꺾이는 경우, 그리고 하락하고 있던 주식 같은 경우는 다시 위쪽으로 상승 반전하는 경우가 흔히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일랜드 갭으로 완성이 안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목, 금, 월, 뭐 한 다음 주 초반 정도 그때까지는 이 아일랜드 갭을 좀 메꿔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게 갭을 못 메꾸면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도 나오고 이 수급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장대항선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피 시장이 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코스닥 시장도 따라 그렇게 움직이겠죠. 자,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 지금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신경을 좀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이 갭을 메꿔주면 뭐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꼭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안 움직이는 종목들 안 움직일 때 좀 사기 좋을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좀 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아,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회수가 너무 좀 없어갖고 야, 나도 에코프로 BM이나 해서 확 올릴까? 그런 마음도 가끔 가다가 드는데요. 저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저라도 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 조정받는 종목들 요런 쪽으로 또 앞으로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요. 조회수라는 거.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없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일단 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뭐 거기 차량 소프트웨어 요런 것들은 거의 이 현대오토에버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냐 하면 올해는 AI가 주가 될 거예요. AI. 자,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 같은 뭐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좀 치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종목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갖고는 토마토 TV에서 제가 2017년도부터 뭐 한 3년간을 진짜로 엄청나게 열심히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때 강의 보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근데 뭐 요 비슷한 부분들이 올해는 자율주행이라는 거 요런 쪽도 한 번씩 이렇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3가 뭐 올해 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이거는 좀 이게 그동안 자율주행하고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저도 2010, 뭐 17년, 18년 이럴 때 자율주행 이러면서 잡주들 매매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타이틀만 붙으면 뭐 상한가도 한 번씩 가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시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연관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매매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쪽은 뭐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 요런 쪽이 자율주행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 요런 것들이 자율주행하고 직접 관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레벨 3 자동차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레벨 2까지는 사람이 주가 되는 사람이 주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레벨 3부터는 자동차가 주가 돼요. 자, 여기서는 레벨 2까지는 이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조금 도와줄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 이런 쪽들은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뉴스가 나오는 게 한 게 있던데 그 스마트홈 있죠. 우리 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사물인터넷 막 그러면서 많이 움직였던 거 그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뭐 10만 세대를 누적해서 공급했다. 요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저 집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도 있고 차량에서 저 집에 있는 가전기기들 요런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차에서도 야, 좀 있으면 들어가니까 에어컨 켜, 보일러 켜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지금 모든 사물이 연결이 되고 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져갑니다. 자, 그럼 실적을 좀 안 볼 수가 없겠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가총액은 뭐 한 4조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네요. 자, 근데 그냥 일률적인 잣대로 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PBR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1월 말 2월 초 이때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전까지는 성장을 못하니까 그렇게 저 PBR이었었는데요. 자, 이게 4조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실적은 어느 정도 찍혀 나옵니다. 작년도에 한 1,8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요. 매출은 작년에 3조가 넘었어요. 2022년에는 뭐 2조 7천억, 1,400억.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출은 뭐 한 저 10% 정도 그 정도 늘어났네요. 10% 약간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서 두들겨 맞은 자리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좀 심하게 좀 세게 두들겨 맞았는데요. 요거는 증권사 보고서가 그런 보고서가 나왔죠.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세게 두들겨 맞았는데요. 보수적으로 나온 게 이 정도예요. 보수적으로 나온 게 올해 매출 뭐 한 3조 4천억 되지 않겠어? 이 정도. 그리고 이익은 2천억은 넘지 않겠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매출액, 영업이익 다 마찬가지로 10% 이상은 성장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두들겨 맞아도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개별 종목의 악재도 있을 수 있고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복원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기본이에요.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이런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 레벨 3 요런 뭐 모멘텀 같은 것들 요런 것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이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92,000원 정도 했었네요. 작년 초에. 그랬다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여기도 높아졌고 여기도 높아졌고 지금도 마찬가지 저점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때 4월달 이후로 242평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깬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그 근처까지 빠졌었고 여기서도 242평선 살짝 깼다가 회복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242평선 근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내일 당장 이렇게 쭉쭉 뻗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돌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렇죠. 예, 슬슬 사목이 좋은 자리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이걸 깨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 그땐 시장도 다 같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일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복원력은 강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뭐 요런 종목들 한번 차분하게 사모아 보시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설 지나고 첫 방송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